안녕하세요, 힐등힐등 닥터혜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거울을 보다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몸무게가 는 것도 아닌데 부분 늘어져 보이면서 옛날 사진이랑 비교하면 뭔가 이제 얼굴 사이즈가 달라 보이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요거 지방을 빼서 얼굴 지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먼저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선택이 얼굴 나이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중년 이후에 얼굴 지방흡입을 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얼굴 지방은 단순히 살이 아니에요. 얼굴 볼륨을 만들고 피부를 받쳐주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종의 완충 장치이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이 얼굴 구조가 탄탄해서 지방이 좀 있어도 얼굴선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얼굴이 둔탁해 보이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이 지방의 분포가 달라져서입니다. 앞광대는 꺼지고 팔자 윗살 쪽으로 내려오고, 마리오넷 라인 위쪽으로 지방이 내려오면 얼굴이 길어지고 사각형으로 보이게 되고, 턱살도 처지면서 얼굴이 더 밑으로 커 보이게 되죠. 또한 광대 쪽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인디언 밴드 위아래로 젊었을 땐 이렇게 올라붙어 있던 피부가 늘어지면서 인디언 밴드가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고요. 위에 있던 지방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자 옆, 입가, 턱선 주변으로 몰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특정 부위에 살이 늘어지고 많아 보이니까 요거를 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은 빼야 할 지방이 아니라 정리하고 당겨서 재배치해야 할 지방인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얼굴을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샥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얼굴이 갸름해지기보다는 중심 볼륨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꺼지고 되게 늘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부종이 있을 때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더 퀭해 보이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저는 중년 이후에 단순 심부볼 제거도 사실 반대하는 편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부볼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맞지만, 단순 심부볼 제거는 오히려 광대 아래에 심부볼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 꺼짐을 유발하고, 보통 우리가 신경 쓰는 마리오넷 주변의 늘어짐은 얘네는 심부볼이라기보다는 피하지방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꺼짐만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이런 거상 효과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서 심부볼을 같이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심부볼을 단순 제거하는 걸로 우리가 원하는 리프팅 효과는 사실상 볼 수 없습니다. 턱선이나 이중턱 지방 흡입도 마찬가지예요. 날렵한 턱선에 원해서 이제 과도하게 흡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중턱 근육 묶기나 흡입은 턱 라인 피부에 탄력이 좋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목에 피부가 늘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볼륨이 확 감소하면서 이렇게 11자로 늘어지는 피부 처진 조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다나 이제 인모드 같은 지방층을 위축시키는 능력이 되게 좋은 레이저 리프팅을 하시고 이중턱 볼륨이 확 감소해서 평소에 제가 보이지 않던 세로주름이 더 생겼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흡입이라면 더더욱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필요시 목거상을 하면서 흡입을 하거나, 차라리 내가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점진적인 볼륨 감소랑 타이트닝을 함께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 리프팅으로 적정선의 탄력을 그냥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굴 지방 흡입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얼굴은 몸이랑 달리 지방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와 근육, 신경 구조가 아주 밀도 있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얕은 지방층이 과도하게 손상되면 꺼진 뿐 아니라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탄력이 더 저하된 단단한 흉살이 이렇게 판처럼 생길 수 있어서 앞으로의 수술이나 시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또 볼륨이 감소함에 따라서 늘어짐이 생긴 경우, 얘를 다시 채운다고 해서 처음에 느낌이 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상처럼 처음에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수술을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 흡입 이후에 수술의 방향과 속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사실 얼굴에서 얼마나 빼느냐보다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구조적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 얼굴 볼륨 상담을 오실 때 저는 대부분의 경우 지방흡입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하게 볼륨이 줄이면 오히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더 늘어진 얼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볼륨을 감소시키는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흡입보다는 울세라 같이 이제 타이튼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 리프팅을 하거나 차라리 실리프팅이나 거상처럼 늘어진 구조를 재배치하는 걸 해드려야 함을 설명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은 간단한 수술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 저도 알아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상을 설명드리면서도 사실 이게 고객님들에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수술이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게 거상 상담 받으시고 다른 병원에 가셔서 거상 안 하시고 지방흡입 하시고 다시 거상 상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때 지방흡입 효과 있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사실 만족도가 높으셨던 분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 지방흡입을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이 수술이 누군가에게는 좀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탄력이 저하된 중년 이후의 얼굴은 20대 초반의 지흡과는 완전 결이 달라서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 바로 인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요거예요. 얼굴이 무거워 보인다고 무조건 지방 흡입으로 무조건 빼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년 이후의 얼굴에서는 무언가를 간단히 빼는 선택보다는 좋은 구조와 탄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데리고 가는 선택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